4번입니다. 사실은 그 마이크를 켜고 끄는 거에서 되게 민감한데 작년에 마이크를 안 끄고 화장실 갔다 오는 바람에 되게 큰 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마이크를 꼭 끕니다. 네. 유출 소리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입출이잖아요. 네. 마이크를 켜고 가니까 유출되는 소리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다시는 안 틀리는 거죠. 온몸을 희생하는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맞아요? 잠깐만. 정부가 시장 개입 왜 해요? 시장 실패하니까. 맞죠? 시장 실패했으니까. 뭐 때문에요? 시장 실패 4가지 요인 얘기해 주세요. 왜? 불공정. 왜 불공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불공정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외부 효과만 단독 문제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불공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는 설명 안 합니다. 한 번에 알아들으셔야 돼요. 외부 효과는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둘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면 뭐? 정외부 효과. 피해를 보면 뭐? 부외부 효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꽃을 가져와서 여기 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좋은 꽃향기를 맡겠죠? 무슨 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수님 꽃값이 이렇게 100원씩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행동이 상대가 아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보상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입히면 정외부 효과. 오케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수업 하다가 이제 계속 방구를 맡겨요. 방구 난리나 방구 맡겨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방구 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1,000원씩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게 뭐예요? 부외부 효과. 됐어요? 네. 두 번째는요. 불완전 경쟁 시장.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독과점과 두 번째 뭐? 규모의 경제. 요거 지난주에도 했는데 기억나세요? 독과점은 뭐예요? 독점과 과점. 독점은 뭐 있어요? 한국전력공사, KTNG 담배인상공사. 그쵸? 과점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책상에 놓여 있는 거. 애플, 삼성. 그렇죠? 규모의 경제 무슨 말이냐면요. 고정 비용은 똑같은데 물량 통해서 생산비 절감 효과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설명드려보죠. 여러분, 예를 들면 CU나 아니면 GS나 아니면 이마트24가 큰 업체죠. 얘네는 어떻게 돼요? 생산비를 끊임없이 낮추겠죠. 왜요? 대량 생산하는 거니까. 근데 미니스톱 이런 데는요. 업체가 작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MS가 낮거든요. 그럼 얘네는 생산비가 더 높겠죠. 왜요? 물량을 적게 생산하는 거니까. 그러면 물량을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비를 깎죠. 우리 그 얘기 하잖아. 사장님 많이 사는데 좀 깎아줘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단가는 낮아지죠. 생산 단가가 낮아진단 말은 이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왜? 싸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중소업체는 어떻게 돼요? 파산해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요 규모의 경제를 자연 독과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쉽죠? 됐어요? 세 번째는 공공재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임 승차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비배제성. 맞아요? 비경합성.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은요. 가로등, 공원 같은 거예요. 가로등을 서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면 싸우지 않죠. 너 가로등 쓰지 마 하지 않죠. 맞아요?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고 싸우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범죄도시 1의 마지막 장면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장첸이 마지막 거기 앞에 세면대에서 휴지를 많이 써요. 마동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휴지를 왜 이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첸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할 수 없다. 왜요? 인천공항 휴지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니까. 아시겠죠? 그럼 장첸이 휴지 많이 쓰면 시장 실패가 생기는 거예요? 네. 학개론에 미쳐있는 사람 그게 보여요. 쟤 저렇게 많이 쓰면 실장 실패 생길 텐데? 이렇게 느낌 들어요. 아시겠죠? 정보의 뭐예요? 마지막 비대칭성. 자, 정보의 비대칭성 뭐예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됐죠? 우리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 2주 됐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맞아요? 나는 아는데 여러분이 몰랐던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월 달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했지만 8월 달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됐어요? 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시장 실패 요인 4가지 왜? 불공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정부가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크게 3가지로 개입을 하는데요. 야, 이용을 규제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야,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죠? 자, 2번째는요. 야, 내가 많이 개입해요, 조금 개입해요? 조금만 개입해보겠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용 규제는 정확히 말하면 토지 이용 규제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잠깐 넘어갑시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쵸? 시장에 맡겨뒀더니 장첸이 휴지 막 쓰고 있잖아요. LH 직원들이 과린동에 그 땅 사가지고 막 버드나무 심어서 보상금 30만 원씩 받아가고요. 아시겠죠? 독과점 통해가지고 막 중소기업 다 죽여버리고요. 맞죠? 방구 막 계속 끼고요. 맞죠?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나타나는 방법이 3가지인 거예요. 자, 토지 이용 규제 크게 3가지 얘기해 주세요. 용도,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 왜 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구 그만 껴 이거겠죠. 됐어요? 2번째는요. 개발권, 양도제. 한국에서 있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TDR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공중권 이용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3번째는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니까 토지 거래할 때 허가 받고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규제지. 됐어요? 자, 직접 개입 잠깐만 건너뛰고요. 간접 개입은 많이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예요? 조금 개입하는 거죠. 맞아요? 조금 행. 어떻게 개입한다고? 조금에 이렇게 조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조 뭐예요? 조세. 금은요? 금융 지원. 행은요? 행정 지원 있는 거예요. 조세에 부동산세, 재산세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금융 지원에 뭐? LTV, DTI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행정 지원에 뭐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외워야 되겠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용 규제가 있고 직접 간접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용 규제에는 지역 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고요. 간접 개입은요, 조금행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접 개입입니다. 수용, 선매, 공용개발, 공공개발, 주택사업 다 직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이용 규제랑 간접 개입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나머지는 다 뭘로 보낸다고? 직접 개입으로 보내신다고요. 됐죠? 이게
시장론의 앞부분이었습니다. 뒤에는 뭐 나와요? 학자. 됐죠? 여기 효율적 시장 다음에 시장론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답은 몇 번? 왜요? 금행은요? 직접 간접? 끝났잖아. 볼 것도 없잖아. 맞아요? 2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주면요. 소득 재분배. 맞죠? 자, 보세요. 3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정부가 가격 안정 목적으로 새로 짓는 집의 분양가를 이거 이상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건축업자예요. 분양가 많이 받고 싶겠어요? 적게 받고 싶겠어요?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정부가 야 새로 짓는 집들 분양가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맞아요? 그러면 경제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 잉여도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4번 시장 실패 정부 개입. 됐어요? 그 지문이에요. 5번입니다. 토지 수용과 같은 이거 이직간 중에 뭐예요? 이용 규제랑 직접 간접 중에 뭐예요? 직접이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 수용할 때는요.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주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용도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이라고 나왔어요. 용도 지역지구제 왜 하는데요? 부의효과 제거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공기청정기 돌리면 되겠지. 부의효과. 됐어요?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이죠.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와, 그렇지. 공법 문제긴 해요. 자, 여러분들 틀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의 공법 따라단딴딴딴딴딴 잘 보세요. 이게 왜 쉬운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용이죠. 맞아요? 양호한 주거 환경이에요. 아시겠죠? 전용, 양호.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아시겠죠? 그럼 우리 양자택일은 3개 중에 1개 선택하는 거예요? 2개 중에 1개 선택하는 거예요? 2개 중에 1개죠. 그럼 얘는 1종하고 2종밖에 없어요. 단독이고 공동이에요. 끝난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럼 얘는 뭐예요? 일반은 뭐예요? 편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종 몇 개? 1종, 2종, 3종.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안 돼. 전용이 양호로 바뀔 수 있어야 되고 양호니까 양자택일 뭐 둘 중에 하나. 한 개는 단독, 한 개는 공동. 일반은 편리하고 일반은 몇 개? 3개. 아시겠죠? 1종은 뭐예요? 저층 중심. 2종은 중층 중심. 3종은 중고층 중심. 됐죠? 공법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학교는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평생 안 까먹고 하는 이유가 요건 거죠. 전용은 양호, 양호는 양자택일이니까 2가지. 일반은 편리, 일반은 몇 개? 3개.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었죠. 3번입니다. 사적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여기 읽어보세요. 외부 효과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지금? 그때는 뭐 한다고요? 정부가 개입하는데
이용 규제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지역지구제가 토지 이용 규제니까. 됐어요? 네. 4번입니다. 지구는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될 수 있다. 아시겠죠? 중복돼요, 안 돼요? 중복 안 돼요. 맞아요? 중복돼요, 안 돼요? 돼요. 지구끼리도 되고 지역과 지역끼리만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5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4가지. 뭐예요? 도관농자 하시면 되죠. 뭐? 도관농자. 용도지역 4가지 뭐예요? 도관농자. 됐어요? 공법 문제였습니다. 15번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16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죠. 맞아요? 답 몇 번이에요? 5번. 답 5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상제 적용 안 한다. 됐죠? 이게 자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분양할 때 상한을 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 요거 이해되죠? 됐죠? 요거는? 네. 16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이거 아예 문제를 다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1번입니다. 환지 방식이죠. 잠깐만. 환지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땅을 돌려준다. 환불은 뭐예요? 돈 낸 거 돌려받는 거죠. 맞아요?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환지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게 뭐예요? 내 땅. 내 땅 이렇게 있었어요. 얼마? 100제곱미터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시냇물도 이렇게 막 흐르고요. 시냇물이 막 이렇게 흐르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이렇게 막 나무가 자라고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막 돌무덤이 막 있고 이랬어요. 그렇죠? 우리 이 땅을 뭐라 그래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소지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나타나가지고 야, 우리 구획 정리 사업 할 거야? 네 땅 내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요? 환지 방식 한다는 소리거든. 개발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원래의 내 요 땅은 제곱미터당 100원이었어요. 맞아요? 땅값 얼마? 10,000원.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구획 정리 사업을 해준대요. 도시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딱 해가지고 도로를 딱 예쁘게 짓고 여기에 뭐 백화점, 여기에 뭐 스타필드.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요만큼을 얻었어요. 맞아요? 권리는 줄어들었죠. 우리 이걸 감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소지에서 택지로 바뀐 거겠죠. 맞아요? 도로가 있으니까 부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땅은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땅값 얼마? 1,000만 원. 10배 뛴 거겠죠.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원래 내 땅이 이만큼이었는데 개발하고 나서 요만큼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맞아요? 땅을 돌려받았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환지 방식? 됐어요? 자, 그거 이해를 가지고 읽어봅시다. 환지 방식이란 도시개발 사업에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 이게 뭔데요? 소지잖아. 됐어요? 여기에서 뭐요? 어디 있었니? 지목이 뭐니? 면적이 얼만큼, 등급이 얼만큼, 이용도가 얼만큼이라는 등의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개발된 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됐어요? 우리는 이걸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번 토지 선매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나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토지에서 선매자에게 살 수는 있는데 강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협의 매수하는 거예요. 우린 거를 선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몇 번?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13번입니다. 거래신고제는요, 뭐예요? 매매계약하고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게 가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리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뭐요? 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건 이것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후분양, 선분양. 맞아요? 선분양 제도랑 후분양 제도. 소비자 입장에서 누가 뭐가 좋아요? 후분양이 좋죠. 자,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왜 필요해요? 선분양 제도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후분양 제도를 하면 지은 집을 직접 가서 보고 사면 되겠죠. 근데 선분양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을 지어 줄 테니 돈을 내라. 어떻게 지어주는데? 모델하우스 모양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돼요. 왜요? 공급자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건설업체가 돈을 다 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선분양은 뭐예요? 일단 분양금하고 계약금 다 받는 거죠. 그 돈으로 집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얘네가 돈이 많아서 짓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을 감소시켜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고, 건설업체가 나오잖아요. 결국 건설업체가 조달해야 되는 자금도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도 크다. 맞아요? 자, 그러면 차이가 있어요. 선분양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 증가. 아시겠죠? 후분양하면요, 공급 감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17번의 답은 몇 번이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선매는 협의 매수한다. 아시겠죠? 네. 18번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됐어요? 18번의 답은, 죄송해요. 18번 문제 보시죠. 자, 요거 답은 뭐예요? 4번. 왜요? 요거 두 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한테 많은 설명 안 드릴게요.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볼게요. 이것보다 설명해야 되는 게 더 많아. 부의 극대화도 가능하고 가치 합산의 원칙도 가능하고 투자 준거의 근거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재 가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현재 가치를 내부 수익률이나 수익성 지수랑 비교를 하는데, 보통 내부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요. 오케이? 내부 수익률 비교를 하는데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돼요. 가치 합산도 되고 뭐예요? 부의 극대화도 가능하고 투자 준거에 원칙되는 거 뭐? 순현재 가치법.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순양가법이 제일 좋다. 끝. 아시겠죠? 학개론 들어보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학개론 수업 들어보면 누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좋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겸손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부의 극대화도 가능하고 가치 합산의 원칙도 가능하고 투자 준거의 원칙으로도 쓸 수 있고, 뭐를요? 순현재 가치법을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정리하고 계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투자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뒷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다들 투자론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제자님들은 노래 한 곡으로 끝내시죠.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연금 수집법에 순내지 어승수
대부, 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누구든지 풀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래는 친숙하시죠? 대한민국 제일 잘 팔리는 과자의 CM송이에요. CM송 몇천 곡을 듣고 만들어낸 암기송이에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한 번에 끝납니다. 부동산 뭐예요? 투자 분석 기법. 자, 5반에는 저와 함께 수업을 하셨던 분들 좀 짧으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례지 하셨죠? 됐어요? 여기서 잠깐 자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는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세 개를 따로 할 거예요. 우린 요거를 DCF법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우리 여러분 시장 가서 물건 가격 흥정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거 좀 깎아줘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DC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DC가 이 DC예요. 현금 좀 깎아달라고. Discounted Cash Flow의 약자거든요. Discounted Cash Flow의 약자예요. Flow가 유량, 흐른다는 뜻이니까 수지 분석법, 수입과 지출. 우리 이거를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흐름이 뭔데? 수입과 지출, 벌고 나가고. 됐어요? 요거에 몇 가지가 있냐면요, 3가지가 있어요. 순, 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런데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준 자료 다 있어요. 자, 순현가법이 왜 좋은지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순현재 가치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에요. 오케이? 뭐라고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지출 말고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현가법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유출, 지출은 가만히 냅두고 유입만 나누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죠. 1년 후에 2200 된다 이런 거를 현재로 가져온다는 소리예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순현가법은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죠? 자, 내부 수익률법은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같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같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률 지수는요, 나누는 건데요. 제가 아까 농담을 했죠. 어떻게? 유입, 유출했죠. 그거 수익성 지수법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입을 뭘로요? 유출로 나눈 값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연금 수지법의 순례지였습니다. 아시겠죠?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아시겠죠? 순현가법은 뭐예요? 유입에서 유출을 빼고요. 내부수익률법은요, 유입과 유출을 같게 만들어서 계산하는 거고요. 수익성 지수법은요, 유입에서 유출을 나눈 값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어떻게 한다? 고려합니다. 아시겠죠?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 신용정보 광고를 보면 전 이게 생각납니다. 아시겠죠? 화폐 시간같이 고려하는 거 뭐? 순내지, 할인연금, 수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폐 시간같이 계산해서 유입을 뭐요? 할인율로 나누어서 유입의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 문제로 낼 수밖에 없지. 아시겠죠? 됐어요? 자, 두 번째. 손이가요, 손이가 할인연금 수지법에 순내지 했죠, 이제? 두 번째 뭐냐면요. 어림셈법이고요. 됐어요? 어림셈법에는요. 승수법과 뒤에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시간같이 고려하나요? 고려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봅시다. 저 보세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얘는 무엇으로 푸냐면요. 공식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는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고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지 못하니까 얘는 뭘로만 푼다? 공식만으로 푼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 차이를 느끼면서 문제를 보란 말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됐어요? 자, 그러면 승수는요.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눈 거죠. 소득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승수법이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누는 게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승수의 직업은 뭐예요? 투수예요. 몇 승 투수? 10승 투수. 아시겠죠? 10승 투수 좋은 투수예요? 나쁜 투수예요? 좋은 투수 맞죠? 남자들은 야구 좋아하는 거니까. 저도 야구 보는 거 좋아해요. 몇 승? 투수. 됐죠? 승수법은 뭐예요? 투수. 됐어요? 그 개념 잡고 가세요. 자, 그런데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예요. 요거 아시죠? 자, 그렇게 하고 승수 뭐? 투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쓸게요. 첫 번째. 총 소득 승수. 맞아요? 그럼 위에 뭐 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위에 뭐? 총 투자액분의 밑에 뭐? 총수익으로 해드릴게요. 상관없어요. 소득이나 수익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총 뭐? 수익. 됐어요? 그러면 교수님 이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자르세요. 됐어요? 그럼 얘가 어디로 온다? 밑으로 온다. 됐어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됐죠? 2번입니다. 순소득 승수. 됐죠? 밑에 뭐 와요? 영업 소득. 순수익. 됐죠? 위에 뭐? 총 투자액. 됐죠? 순영업 소득 여기 와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 와야 돼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밑에 뭐가 와야 돼요? 세전, 현금 흐름 와야 되고요. 근데 잠깐만. 세전, 현금 흐름은요. 마지막에 순영업 소득에서 뭐를 빼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뺐으니까 투자액은 투자액인데 무슨 투자액? 내 돈 투자액이죠. 맞아요? 그럼 우린 그거를 지분 투자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세후, 수지, 승수니까요. 뭐가 와요? 세후, 현금 흐름 오고요. 위에 역시 뭐? 지분 투자액 이렇게 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세전 세후가 붙으면 투자액이 뭘로 바뀐다고요? 지분 투자액으로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됐어요? 됐죠? 자, 그리고 봅시다. 요게 여기로 왔죠. 요게 여기로 왔죠. 앞에 게 분모로 왔죠. 됐어요? 자, 설명됐죠? 이제 다 역수예요. 그런데 잠깐만, 여기도 역수. 다 역수예요. 역수는 쓰지 말자.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 첫 번째는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예요? 총 자산 회전율이에요. 됐어요? 얘는 수익률법이 아니에요. 비율분수법에서 빌려오네요. 왜요? 역수관계를 설명하려고. 아시겠죠? 얘는 수익률법 아니에요. 얘는 비율분수법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구해야 돼요? 총 투자액 분의 총 소득 혹은 총수익.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넣은 돈을 수익으로 올려보시면 되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예요?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됐어요? 자, 요건 뭐? 총투자액 분의 순소득. 총투자액 분의 뭐? 순영업 소득.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됐어요? 세 번째는요. 세전 승수의 역수는 뭐예요? 지분. 다 써드릴게요. 지분 뭐? 배당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분의? 지분 투자액 분의 세전 현금 흐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보시기만 보시면 돼요. 자료에 다 있으니까. 마지막 뭐요? 세후 수익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분의? 지분 투자액 분의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림셈법이에요. 됐어요? 공식만 아시면 되는데, 자, 잠깐만. 제가 영업 현금 흐름이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맞아요? 교수님, 그게 뭔데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맞아요? 그러면 이 공식에도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죠. 세전에도 들어있고 순소득에도 들어있고 세후에도 들어있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 계셔야 영업 현금 흐름과 결합하여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문제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할인 현금 수지법의 순내지 어승수. 여기까지 했어요. 됐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하겠습니다. 비율 뭐예요? 분석법이에요. 6가지죠? 6가지 비율법이니까요. 그쵸? 맞아요? 첫 번째 뭐? 부 비율. 두 번째 뭐? 부채 비율. 아닌데? 부채 비율인데? 세 번째 뭐? 부채 감당률. 네 번째 뭐? 채무 뭐예요? 불이행률. 다섯 번째 뭐? 그렇지. 아까 수익률법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총 자산 회전율. 됐어요? 마지막 뭐? 영업 경비 비율.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됐어요? 자, 대부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뭐예요? 부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부채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지분분의 뭐? 부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서 그래요.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난리 난다. 대부분 60%예요. 부채 비율 얼마예요? 얼마? 몰라. 150. 왠지 설명해 드리죠. 부동산 가치가 얼마? 100원이라고 봅시다. 60% 얼마는 얼마예요?
맞죠? 얼마 빌렸다는 소리예요? 60 빌렸다는 소리죠. 지분은 뭐예요? 내 돈.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 부채 얼마? 됐죠? 150%, 60%. 아시겠죠? 기출문제 나왔다는 지문이에요. 대부 비율이 60%일 때 부채 비율이 150%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요거 제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에서 단 한 번에 배를 갈라서 늘 설명드리죠. 뭐예요? 순영업 소득 나누기 뭐예요? 부채 서비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 얘네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좀 부담스럽네요. 저로 좀 가세요. 저로 좀 가시고 잠깐만. 채무불 무슨 율? 이행률.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채무불 이행률이에요. 오케이? 채무불 이행률인데 채무불 이행률이니까 한 개 더해요? 두 개 더해요? 한 개 더,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 개를 더하느냐? 영업 현금 흐름에 돈 나가는 거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영업 경비 더하기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총소득으로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가능 총소득으로 나누어요? 유효 총소득으로 나누어요? 유효 총소득으로 나누어요. 자, 저 보세요. 이건 저를 봐야 기억이 나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문제 나오면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채무불 이행률이니까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뭐요? 돈 나가는 거 두 개. 오케이? 돈 나가는 두 개 뭔데요? 영업경비랑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부채 서비스액은 돈을 빌렸으니까 원리금 갚아야 되는 거겠죠. 두 개 나가는데 무엇으로 나누느냐? 그대로 뒤집으세요. 가능이에요? 유효예요? 유효 총소득.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안 까먹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영업 경비를 가시면 총소득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가능인지 유효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요? 지문에서 줘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런데 채무불 이행률에서만 분모해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불 이행률, 영업 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누어라. 이거를 그냥 듣잖아요. 아무런 기억이 안 나요. 네. 이거 이렇게 하시잖아요.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요. 채무불 이행률,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눠주세요. 아시겠죠? 됐어요. 다섯 번째. 총 뭐야? 자산 회전율. 맞죠? 투수의 반대니까 수, 투가 나오겠죠. 총 수익, 총 투자액. 됐어요? 됐고요. 6번 마지막 영업 경비 비율이에요. 자, 여기는 영업 위에 경비가 올라갈 거고요. 총 뭐예요? 소득이 나오는데 가능 총소득인지 유효 총소득인지 지문에서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을 유효 총소득 나눠주세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채무불 이행률은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시겠죠? 네. 됐어요? 자, 우리는 노래 한 번만 부르고 끝낼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진짜 틀리면 진짜 내가 잡으러 간다. 내가 진짜 이거 틀리고 와가지고 교수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노래 불러주면 그때서야 하고 나는데 노래만 부르고 몰라요 또. 노래만 기억이 난대. 안에 세부 내용은 기억 안 난대. 노래를 부르고 세부 내용을 붙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손이 가요 손이가 할인현금 수지법의 순례지 어승수 대부 부채 총령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여기까지 한번 부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집에 가셔서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저처럼 쓰시고요. 하나하나씩 사고를 확장시켜서 써나가 보세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하나도 안 어려워요. 됐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순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맞아요? 네. 순양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수익률. 맞아요? 자, 요거 수익률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잠깐 봅시다. 자, 갑자기 뭐 종교적 느낌 아니고요. 법정 스님. 무소유. 요거 수익률 얼마? 무소유. 요거 수익률 얼마? 0.0001%. 나는 소유하지 않겠다. 맞아요? 자, 나. 요거 수익률 얼마? 4%.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것은 내가 하지. 이렇게 하겠죠. 맞아요? 요거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2번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배타적인 투자하는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이건 지문만 하나 읽어 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순약값은 뭐?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고 지수는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이다. 됐어요? 자, 가치 가산의 원리도 되고 부의 극대화도 되고 투자 중거로서도 쓰는 게 뭐예요? 순현재 가치법. 아시겠죠? 4번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으로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잠깐만. 그런데 지금 회수기간법이라고 나왔죠? 잠깐만. 우리 아까 DCF법만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한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 세 가지가 뭔데요? 순내지. 그런데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회수기간법이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회수기간법인데 야, 네가 아까 5번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무슨 단서?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얘기가 붙어야 돼요. 현재 가치란 뜻이잖아. 아시겠죠? 두 번째는 순양가법은 순양가법인데 무슨 순양가법이냐면요. 연평균 순양가법. 이렇게까지 확장을 시켜서 정리를 한번 들어두세요.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것은 순양가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1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9번입니다.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맞아요? 자, 이제 좀 빨리 갈게요. 부동산 투자 분석이 끝났으니까. 자, 남의 돈 빌린대요. 지렛대 활용해요. 위험은요? 커지겠죠. 맞아요? 틀렸고요. 부채비율 100%래요. 자본 수익률 얼마? 10%. 저당 수익률 얼마? 8%. 자기 자본 수익률 몇 프로? 12%.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총 빼기 저당 수익률. 잠깐만. 곱하기 뭐야? 부채 비율 해서 얼마? 12% 나온 거죠. 됐어요? 요거 뒤에 가면 문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쓰셔도 돼요. 부채 비율 총 얼마? 10%. 10에서 8 빼니까 2니까 곱하기 몇 프로? 100%. 요거 2가 되죠? 더하기 10 하면 12%.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다른 말은 뭐예요?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내 돈분에 누가? 순이가 이자 빼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거예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 문제를 뒤에 준비해뒀어요. 자, 3번입니다.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했어요. 맞아요?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아니요. 무엇이 낮아져야 돼요? 이자율을 낮추어서 정외부 효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자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야기 들어야 돼요.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났어요. 맞죠? 그러면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보니 마이너스 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요. 이자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나겠죠. 맞아요? 내가 500만 원 버는데 700만 원을 갚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율로. 맞아요? 마이너스죠. 근데 갑자기 이자가 300만 원만 내려요. 그럼 플러스 200만 원 되겠죠. 그 뜻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총자본 수익률이 왜요? 500 플러스.
마이너스 700 내고 있었고. 네. 왜냐면 얘네가 이걸 50% 했어. 그래서 멍청하게 답을 리을만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걸 바꿔온 거예요. 아, 여기 나왔잖아요. 계정상수죠. 됐죠? 그러니까 27에 이게 50%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50으로 하고 이걸 11로 고치든가. 아시겠죠? 100 하면 11로 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총 자본 수익률과 뭐예요? 저당 수익률이 같은 경우 이게 중립적 지렛대. 아시겠죠? 정의 레버리지도 아니고 부의 레버리지도 아니고. 아시겠죠? 지분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셋 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분 수익률의 다른 말은 뭐? 자기 자본 수익률. 그렇죠? 요거 두 개가 같으니까. 맞죠? 지분 수익률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 중립적 지렛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의 지렛대도 아니고 정의 지렛대도 아닌 거.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니은과 리을 두 개였었습니다. 다음 몇 번? 3번. 20번입니다. 수익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다음 몇 번이에요? 20번이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맞죠? 요거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맞아요? 총 투자 수익률 나왔는데 지분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면 안 되겠죠. 맞아요? 총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총 투자분의 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 투자 채택된다. 아니고 어떨 때? 클 경우. 됐어요? 자, 4번은 맞는 지분이고요. 5번은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뭐예요? 불량부채. 맞아요? 불량부채. 영업 경비에는 포함해요, 안 해요? 포함 안 해요. 이미 뺐어요. 맞아요? 포함한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 오케이?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답은 4번. 이거 이해돼요? 됐어요? 네. 20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됐어요. 무슨 위험? 사업의 위험. 됐죠? 2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진다 하셔야 되겠죠. 위험은 높아진다. 됐죠?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까 수익도 증가시킬 수 없다. 맞는 지문이네요. 리얼입니다. 개별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맞아요? 제거할 수 없죠. 비체계적 위험 바꿔야 되겠죠. 됐어요? 답은 기업과 디귿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시만. 학개론에서 위험이라는 말이 딱 뜨면 머릿속에 세 개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되냐? 부동산 투자의 위험.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뭐? 아니, 첫 번째 뭐? 사업상 위험. 두 번째 뭐? 금융적 위험. 세 번째 뭐? 법률적 위험, 법적 위험. 네 번째 뭐? 인플레 위험. 마지막 뭐? 유동성 위험. 이렇게 있어요. 말로 해보죠. 사업상 위험이 다시 3개. 뭐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됐죠? 자, 부동산 투자 위험 몇 개? 5개. 별이 5개가 아니고 투자 위험이 5개. 아시겠죠? 사금 법인유,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하나씩 보시죠. 사업할 때 시장이 안 좋아요. 위험하겠죠? 운영을 못해요. 위험하죠?
자, 내가 중개업소 차렸어요. 호평동 이마트 정문 옆입니다. 설명하기 쉽죠?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M2323을 타고 오셔서 호평동 이마트 앞에서 내리셔가지고요. 그 해당 골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200m 후에 우측으로 꺾으시고요. 거기서 떡볶이집을 끼고 왼쪽으로 꺾으세요. 왼쪽 꺾고 난 뒤에 택시 승강장 옆에서 다시 우측으로 50m 와야 돼요. 이게 위치적 위험이에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위치가 안 좋은 게 위치적 위험이에요. 됐죠? 금융적 위험은 뭐예요? 돈을 빌렸었는데 못 갚아요. 채무 불이행 위험. 됐죠? 세 번째 법적 위험은 뭐예요? 공법적 위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시겠죠? 그런 것들. 인플레이션 위험은 뭐예요? 인플레 위험이 딱 뜨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 차입자는 무슨 금리 선호? 고정금리 선호. 맞죠? 대출자는 무슨 금리 선호? 변동금리 선호. 아시겠죠? 차고 대변. 미안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외워주세요. 그래도 대변 요것만 외워주세요.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변동금리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돈 빌려주는 사람이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아시겠죠? 자, 유동성 위험은 뭐예요? 부동산 빨리빨리 돈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죠. 그래서 낮은 황금성에 생기는 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무슨 위험? 개발의 위험. 요거 몇 가지? 세 가지. 법, 시, 비.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하다 보면 법적으로 누가 와서 시비 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위험한 거야. 무슨 위험? 역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러면 여기서 개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 위험 뭐냐면요.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서 개발하면 법적 위험이 좀 줄어들겠죠. 맞아요? 여긴 이걸로 쓰겠습니다라고 이용 계획이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법적 위험 줄어들고요. 시장 위험 말고도 시장에서의 위험이에요. 그렇죠? 시장 위험이 뭔데요? 수요와 공급. 지었는데 안 팔려 이런 것들. 그렇죠? 비용 위험 뭐예요? 건설업자가 비용해야 될 돈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가격 보증 제도를 통해서 건설업자가 여기까지만 비용을 쓰겠다라고 약정 짓는 게 최대 가격 보증 제도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위험이 몇 가지? 세 가지. 맞죠? 투자 위험 5가지. 뭐? 사금법인유. 개발 위험 3가지. 뭐? 법, 시비. 그리고 마지막 총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총 위험은 그럼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총 위험 줄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마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체계적 위험에 뭐 있어요? 인플레이션, 이자율, 경기 변동. 비체계적 위험에 뭐 있어요? 영업, 경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요것만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됐죠? 21번의 답은 기업과 디귿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2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5번.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 그렇죠. 낮다. 맞죠? 유동성 위험. 이건 따로 안 할게요.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21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조건 하에서 각각의 지분 수익률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개가 나왔어요. 기업과 니은. 맞아요? 자, 여러분 잠깐만 여기다 볼까? 자,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 내 돈 분해. 누가? 순위가. 순위업소득, 이자, 가치상승분. 됐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총투자액 더하기. 총투자액 빼기 저당 수익률 곱하기 뭐예요? 부채 비율에 대해서 총 더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기억은 1번 물어본 거고 니은은 2번 물어본 거예요. 됐어요? 그럼 니은부터 구해보죠. 이게 먼저 보이니까. 됐죠? 총 수익률 얼마? 15% 더하기 맞아요? 15에서 10 빼면 얼마 남아요? 5 남죠? 5 곱하기 60%는 얼마예요? 3 더하면 몇 프로? 18%. 됐어요? 오케이? 됐죠 지금? 그러면 2번에 앞 답이 앞에 있겠네요. 뒤에 거 뭐? 18%. 됐어요? 총 더하기 총 빼기 저 곱하기 부채 비율 한 거를 총 자산은 수익률에 더한다. 됐죠? 2번 됐고요. 자, 이제 뭐 하러 가요? 순위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잠깐 지우고 요거 다 몇 번 나왔어요? 요거 다 얼마 나왔어요? 문제 풀었을 거 아니에요? 요거 몇 프로 나왔어요? 6.8 나왔어요? 맞아요? 자, 봅시다. 매입 가격 얼마? 2억. 맞아요? 타인자본 얼마? 40% 썼죠? 맞아요? 그러면 2억에 40%면 얼마예요? 8천이죠?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1억 2천 들어갔죠. 맞아요? 자, 그럼 봅시다. 내 돈 분의 얼마? 1억 2천 분의 순영업소득 얼마? 700만 원. 더 빼기 이자상환에 빼야 되겠죠. 얼마 빌렸어요? 8천만 원 빌렸죠. 맞아요? 이자율 얼마인데? 6%. 맞아요? 전 이걸 다른 색깔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일 거니까. 6, 8에 480만 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더해줘야 돼요? 가치 상승분을 더해줘야 되겠죠. 얼마였는데요? 2억이었는데 1년 뒤에 얼마 올랐어요? 3%가 올랐어요. 얼마? 더하기 600만 원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1억 2천분의 얼마 나와요? 820만 원 나와요? 820만 원 나와서 하면은 0.0683333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06833 나오는데 이거 퍼센트 고치면 얼마예요? 6.83%.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6.8% 그쵸? 뒤에는 뭐? 1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은 뭐? 내 돈분의 순위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였고 니은은 뭐예요? 총 더하기 총 빼기 저당 수익률 곱하기 부채 비율로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지면 지분 수익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자기 자본 수익률 문제 마스터하는 거예요. 됐죠? 네. 24번입니다. 부동산 금융이라는 설명이 틀린 것은 나왔죠? 이거 뭐예요? MBS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TS 투투투투투 기억나시죠? MBB 발발발발발 MP TB는 T도 나오고 B도 나오니까 혼합형인데 저당권은 누가 책임? 발행자가 책임. 나머지는 뭐? 투자자가 책임. 기억나시죠? 자, 답 몇 번이에요? 답 몇 번? 답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고정금리 5%로 돈을 빌렸어요. 금리가 올라간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교수님, 올라도 조기 상환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조기 상환에 붙어있는 전제가 뭐냐면요, 재융자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말 뭐냐면요, 돈을 갖고 다시 빌리는 소리예요. 맞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갔어요. 7%가 됐어요. 조기 상환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됐어요? 오케이. 자, 1번 저 보세요. CMO 나왔어요. 이 질문이 왜 자꾸 나오냐면 한국에서 혼합형을 대부분 다 CMO로 써요.
교수님 이 말은 뭔데요? 1년에 3%, 2년에 5%, 3년에 7%, 만기에 10%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기와 이자율이 다른 거. 만기가 1년이면 이자 얼마? 3%. 만기가 2년이면 얼마? 5%. 3년이면 7%. 만기면 10%. 아시겠죠? 이래서 얘는 콜방어가 되는 거예요. 언제만? 장기에만 콜방어가 되는 거예요. 야, 동갑 풀어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야, 1년 만기한테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야, 그 다음 뭐 2년 만기한테 가. 3년 만기한테 가. 그래서 CMO는 장기에는요, 뭐가 돼요? 콜방어가 가능한 거예요. 됐어요? MBBB 나왔잖아요. 이 본드란 말이 채권이란 말인데 무슨 그렇죠? 누가 책임져요? 발행자. 여기 나오잖아. BB 나오잖아. BB 발. 아시겠죠? 발. 됐어요? MBB 발. 아시겠죠? TS 뭐예요? 투자자들이죠. 투. 맞죠? TB 나왔죠. 그럼 투자자 나오고 발행자 나오죠. 그렇죠? 근데 발행자는 뭐? 저당권만 발행자. 아시겠죠? 집을 기반으로 채권 발행한다 이 뜻이에요. 야, 너 백 있어? 이거예요. 그 백이 이 백이거든. 기반으로 하여. 아시겠죠? MPTS. 그럼 뭐야? 투자자들.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요? 투자자만 나와야 되겠죠. 맞아요? 볼 것도 없지. 5번 2차 자산 시장은 뭐 하는 거예요? 투자자랑 금융기관이 만나는 시장으로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공급받는 거죠. 맞아요? 1차 자산 시장은 뭐예요? 돈 빌려주는 시장. 대출 시장. 2차 자산 시장은 뭐? 공급받는 시장. 그 공급 누가 해주는데요? 투자자가. 아시겠죠? 연기금 이런 데 아시겠죠? 국민연금 이런 데들이. 아시겠죠? 답은 23답은 4번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수용소득이 1억이에요. 상가 보유하고 있는 추가 대출 가능 금액. 답 몇 번이에요? 답? 2번.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순부정. 그렇지. 순부정. 자, 잠깐만. 환원 이율을 부채 감당법으로 구하는 공식이 있고 상가 대출 가능 금액을 부채 감당법으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법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상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죠. 지금 맞죠? 이거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순영업 소득 얼마? 1억. 부채 감당률 얼마? 2. 저당 상수 얼마? 0.2.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2억 5천 나와요. 오케이? 2억 5천에서 얼마 빌렸어요? 얘 1억 빌렸죠. 답 1억 5천. 자, 이렇게 푸는 것도 되지만 잠깐만. 그러면 하나 더 따져야 되겠죠. 교수님 LTV 따져야죠. 네, LTV 따져야죠. 5억에서 얼마 빌려준다고? 60% 빌려준다고? 얼마? 3억. 그러면 얘는 얼마 빌릴 수 있었는데요? 2억 5천. 둘 중에 뭐가 작아요? 그쵸? 원래 빌린 거 1억 빼니까 답 얼마? 2번.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가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 뭐? 순영업소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 상수 순부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뒤에 가시면 자, 잘 보세요.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공식이 환원이율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사실 32회와 33회 때 수익 가액 구하는 문제가 2번 연속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야 될 문제가 적산 가액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비교 방식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다 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온다면 환원 이율 구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두 문제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원 이율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저당 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뭐? 대부 비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가 다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원 요건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아시겠죠? 부채 서비스액 이런 거 아니라고. 부채 감당률.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사가 중요하고 거기에서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 부채 감당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약점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25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26번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하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26번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맞죠? 자, 봅시다. 원리금 균등은요. 원금 더하기 이자를 내는데 얘네가 균등, 똑같은 금액 낸다 소리죠. 그럼 보세요. 이자는 감소, 원금은 증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맞아요? 자, 혹시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 아까 봤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가르친 게 뿌듯하다고 느껴졌었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요 그림 기억나시죠? 원금, 이자. 원금, 이자. 맞죠?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은 초기에 가장 많이 낸다. 맞아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도 많이 내고. 맞죠? 그럼 보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보다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커요, 작아요? 더 작지. 빨리 갚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되게 빨리 어떻게 많이 갚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이걸로 갚는 거죠. 아시겠죠? 우린 대부분 원리금 균등 상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꿔달라 그러면 안 바꿔줘요, 잘. 은행이 싫어해요. 아시겠죠? 왜? 이자액이 줄어드니까. 자기네들이. 됐죠? 자, 3번. 대출 실행 시점에서 DTI는 체증 시기 원리금보다 크다. 클 수가 없지. 항상 더 뭐예요? 작다. 이거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돈 더 빌려주겠죠. 맞아요? 당연한 소리겠지. 체증식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미래소득이 증가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인컴이 적은데 데빗을 많이 빌려주겠어요? 아니잖아. 됐죠? 네. 4번입니다.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커요, 작아요? 더 작다. 5번입니다. 점증식. 맞죠? 이거 누가 하는 건데? 돈 없는 사람들. 미안해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 부담이 커요, 작아요? 당연히 크겠죠. 됐어요? 26번의 답은 몇 번이었어요?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5분 쉬셨다가 나머지 할게요. 뒷부분 좀 빨리 진행할게요. 네.